가정 경제를 탄탄하게 머니를 쑥쑥 돈을 키우는 시간 화요일 경제 사이다. 자, 돈키호테 일부 애써본 내 돈 잘 키우는 방법과 함께 답답한 경제 상황을 시원하게 타파해 나갈 방법, 그야말로 속이 뻥 하고 뚫릴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봐야 될 텐데 경제 사이다 시간 주제 뭡니까? 네, 보험 해지율 역대 최고의 해. 보험 해지도 지혜가 필요하다입니다. 보험 해지율이 그럼 역대 최고란 얘기 아니에요, 지금이? 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한 경제 뉴스를 제가 보니까 보험 해지환급금 역대 최대라는 제목으로 이 생명보험 해지환급금 통계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방송 보면서 메모를 하다 보니까는 생명보험 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26조 4,480억이었던 보험 해지환급금이 작년인 이제 2022년에는 38조 5,299억 으로 1.5배 정도나 급상승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12조 넘게 늘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해지환급금의 규모는 놀랍게도 2000년 이후에 최대 수준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지금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렇죠. 항상 네. 지금이 제일 힘들어. 항상 역대급이다. 이런 네. 얘기하는데 이렇게 생명보험에 해지율이 이렇게 높아진 데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저도 뭐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보험이라고 했을 때 보험 자체의 그런 특수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입한 지 오래됐는데 이게 실물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금융상품,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이기 그쵸. 때문에 네. 돈이 뭐 1, 2만 원도 아니고 몇십만 원 또 많게는 100만 원 이상 빠져나가는데 이게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다 보면은 해지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눈에 그리고 보이니까. 또 한 가지 뭐 사회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음. 최근에 여러 가지 아까 뭐 공대내적으로 금리 인상 이슈도 있고 뭐 물가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뭐 전쟁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런 투자처라든지 이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떤 확실성,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돈도 사실 갈 길을 많이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뭐 보험 해지 관련해서도 상담 문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보험은 해지가 곧 손해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신중해야 되는 일이고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인데 혹시나 전문가님도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십니까? 네, 제가 한 대략 6년 정도 전에 이제 상담을 한번 했던 분인데 네. 기존의 그 당시 시점으로 가서 보면 이제 기존의 비효율적인 보험들을 좀 조정을 해서 보험료는 줄이고 이제 보장 내용은 이전보다 좀 더 좋게 당연히 이제 보완을 해드렸었는데 네.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이 가정 경제가 좀 안 좋아졌어요. 그 뒤로 많은 남편분이, 일이 있었죠. 좀 사업을 하시는 게 좀 잘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이 가입하신 상품이 실효가 된 이제 이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입한 상품이 실효가 됐다. 실효와 해지는 좀 다른 의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해지는 말 그대로 가입자와 보험사와의 그런 계약 관계가 완전히 끝이 나버린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런 거 반면에 이제 방금과 같은 실효는 보장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지금 당장은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보험료, 그러니까 미납된 보험료가 뭐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이제 1년이든 그걸 만약에 다시 납입을 하게 되면 이제 기존과 동일한 보장이 다시 개시가 돼서 이제 죽었던 보험을 이제 효력이 상실됐던 보험을 살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가 있는 상태가 바로 실효 상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시정지 상태. 일시정지를 내가 뭐 원해서 했든 원하지 않았든 어쨌든 보장을 받을 수는 없는 상태인 거는 사실 해지와 동일하지만 계약을 다시 이제 원 상태로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분이 실효가 된 상태에서 다시 미납분을 또 납부를 하셔서 힘들게 그래서 보장이 개시가 됐는데 그러고 또 몇 달 지나서 다시 또 실효가 돼서 참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네. 생각이 또 들기도 하면서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뭐 자주 있지는 않고 이제 그래도 뭐 적지 않게는 제가 보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분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미납돼서 이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실효 상태가 이제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뭐 이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이 계약이 실효가 돼버리게 되면 이제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무뎌지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뭐 무형의 상품,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특별히 아프거나 뭐 다치지 않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보험을 쓸 데가 없잖아요. 그쵸. 그 상태에서 6개월 1년이 되면은 이거 나 없어도 살 수 있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그치. 막연하게 하게 되죠.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무뎌지게 되고 또 이 실효된 상태가 장기화돼 버리면 이제 미납된 보험료가 반대로 또 커진다는 거니까 그치. 이걸 다시 살리려면 뭐 100만 원 이상의 예를 들면 그런 이제 목돈이 들어갈 수 있기 그쵸. 때문에 참 부활하기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왜 월급은 통장을 스쳐 빠져나간다 뭐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도 들어오자마자 뭐 카드값 보험료 뭐 이런 걸로 그냥 쑥쑥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런 말이 생기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면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그중에서 보험부터 정리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보험이 실효가 됐어요. 그럼 지금 당장은 보장을 못 받는다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때 실효가 된 상태에서 만약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네. 그러면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말씀 그대로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네. 보장을 받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좀 전에 소개해드린 분 같은 경우도 이제 얼마 전에 치료된 보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마침 또 문의가 와서 제가 지금 소개를 드리는 건데 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설상가상으로 방금 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가 된 상태에서 양성 뇌종양 진단을 받으셔서 뇌수술을 하신 상태에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치료된 상태에서 뇌수술을 받으셨다고요? 그렇죠. 네. 아이고야. 그래서 일단 다행히 개인적으로 보면은 수술 후에 이제 의식이 잘 회복이 되고 말씀도 잘 하시긴 했는데 경과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수술도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근데 문제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치료비 전액을 또 본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동안 미납됐던 거를 한 번에 내면 그 사이에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밀려냈지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제 이 뭐 제가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보험회사와 상품에 따라서 일부 좀 차이는 있는데 보통은 일반적인 보험들은 이제 10개 중에서 9개 정도의 보험은 이제 2개월의 보험료가 연속으로 미납이 되면 이제 계약 그 보장이 효력이 상실이 되고 너무 회사에 일찍 따라서는 한다. 뭐 3개월까지도 봐주는 그런 회사가 있긴 합니다. 음.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6개월 또는 1년 이상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납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리고 좀 전에 그 주디님 질문하신 것처럼 그 사이에 것도 돈 냈으니까 보장해주면 좋은데 이제 이게 그 사이 만약에 기간이 한 달, 2달 정도면 이제 보험을 우리가 새로 가입할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약 전 알릴사항이라고 해서 나의 병력 상태를 알려주잖아요. 내가 보험 가입을 새로 하기 전에 어떤 약을 먹었고 어떤 수술이나 치료를 그쵸. 받은 적이 있는지. 근데 실효가 되고 나서 한 2달 정도의 기간에 다시 미납된 보험료를 내는 경우에는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보험료만 미납된 것만 납입을 하시면 부활을 시켜주는데 이게 길어지다 보면은 그 사이에 사실 수많은 일들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네. 뭐 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또는 직업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보험 계약이 실효된 상태에서 부활하는 시점까지 그 사이의 병력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돈도 미납된 보험료도 커지고 또 다시 한번 이 건강 상태를 고지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그 중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지 않는 기간 내에, 그러니까 한 2개월 이내에 일어났던 어떤 병력은 냈어요, 밀린 걸? 네. 그래도 보장을 그 사이에 일어난 건 안 해줘요. 그렇죠. 그럼 왜 받아요? 그 2개월 동안 안 해줄 건데. 부활을 시켜줘도 그 2개월간 거는 받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보험회사와 어떤 소비자 간의 그런 입장 차이일 수 있겠죠. 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보장이 저는 이제 보험사 편은 아니고 동교 대표 이제 우리 애청자들 편입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장의 효력이 상실이 되면 말 그대로 그건 이제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건 사실은 소비자의 계약자의 의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보장이 효력이 상실이 된 것인데 근데 그거를 미납보험료만 납입을 2개월이지만 하게 되면 원래대로 계약을 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입장에 따라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또 이제 그 어떤 베네핏을 주는 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결국은 밀린 보험료, 그러니까는 실효된 상태에서 뭐 한 2, 3개월이면 모르겠으나 뭐 그 정도도 부담이겠지만
6개월, 1년 뭐 이 정도로 흐르게 되면 결국은 보험료가 본인의 소득 수준보다 과해지니까 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키호테 애청자분들하고 매주 상담을 하지만 이제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소득 대비 적정 보험료 수준, 그게 이제 그 본인 소득 대비 10%를 넘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그 초과하시는 분들이 많고 월급을 잘 받아서 절반 정도를 이제 내용도 모르는 보험료로 납부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고요. 맞아. 뭐 아까 이제 그런 말씀드렸지만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시는 분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무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계신 분들을 또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보험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앞서 해주셨어요. 그러면 얘기를 좀 이어가 보면요.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요. 근데 보험료는 내야 되고 보험료를 내자니까 또 부담스럽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평소에는 이제 효과적인 뭐 재무관리 방법이나 이제 새로 출시된 보험 이런 뭐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를 드리는데 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제 불필요한 보험과 이 바이바이하는 방법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이바이야. 네, 바이바이. 그렇군요. 네. 잘 메모를 해두시면 해주셨다가,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내가 가입한 보험의 가입 리스트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예전에는 방구석 어딘가에 있는 이제 먼지 묻은 보험증권 네, 그런 거를 찾기도 하고 내가 뭐 가입했지 하면서 자동이체 통장 내역을 한번 조회해 보시거나 또는 상품을 가입하게 이제 도와주신 설계사분에게 연락을 하기도 해서 내가 뭐 가입했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이제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금융회사의 앱, 뭐 토뭐라든지 뭐 카모라든지 이런 앱을 활용하거나 또는 신용정보평가원을 통해서 내가 가입한 금융상품, 그러니까 보험뿐만 아니라 은행 이제 펀드 이런 종합적으로 이 가입하신 상품을 확인할 수 있고 조회도 가능한 그렇죠. 상태죠. 예. 뭐 내 자산 현황 뭐 이런 것들을 검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금융 사이트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용하다 보면 뭐 내 보험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펀드도 마찬가지 투자하고 있는 거, 뭐 대출 받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 보시면 그래도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었지라는 걸 나중에 깨닫는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은 없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자, 방금 양희승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먼저 내가 무슨 상품에 가입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보장을 받고 있고 얼마를 매달 내고 있는지 이것부터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자, 그게 첫 번째고 그럼 이제 뭘 하면 됩니까?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입하신 보험의 리스트가 준비가 됐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제 돈키호테에서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정리하는 방법을 딴 데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O와 X 두 가지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어떤 내가 가입한 상품에 O를 표시하거나 X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게 O라고 해서 좋고 X라고 나쁜 보험이 아니고 현재 시점에서 보험료 부담이 돼서 내가 줄이기를 원하신다. 뭐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으로 O와 X를 표시를 해서 일단 먼저 구분을 해 보시라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번 자가 진단을 먼저 해보셔라. 어떤 걸 우선순위를 먼저 정리하시는 거가 필요한지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O 혹은 X 뭐 복잡하지 않으니까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방법은 뭡니까? 네, 뭐 간단합니다. 첫째는 보험료인데 10만 원 미만의 보험은 O, 10만 원이 넘는 보험은 X. 전 종합보험이 10만 원 넘는 것 같은데. 일단 X네요. 네, 일단은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보장보험인데 이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뇌와 심장이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3대 진단 암과 더불어서. 그래서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나 수술비가 있는 보험이다라고 하면 O, 없는 보험은 X.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X인 네, 거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혹은 심혈관 질환이라고 되어 있어도 되고요. 이렇게 두 가지와 수술비 보험이 다 있다면 O 그리고 없으면 X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보장 금액과 보장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장 금액은 사실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뭐 소득 규모라든지 예를 들면 뭐
암 진단비도 소득 규모가 3천 연봉이 3천이신 분과 1억은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쵸.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과 아닌 분들도 다를 수밖에 없어서 음. 그거는 조금 이제 주관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고 대신에 이제 보장 기간은 좀 다르게 이제 그 일반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보험의 보장 기간이 90세 또는 100세까지다라고 하면은 O, 80세 이하다. 뭐 70세다 이러면 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보험은 100세까지 100세 만기인데 그 안에 있는 특약들 몇 가지가 80세 만기 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주계약이 100세인 거는 중요하지 일단은. 않고요. 물론 그것도 이제 뭐 어. 중요한 포인트긴 하지만 상품에 따라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누차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암, 뇌, 심장과 같은 3대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 꼭 필요한 특약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특약 위주로 80세까지만 보장이 되는지 90세 100세까지 가는지를 네. 보셔야 되고 더 헷갈린다 그러면 일단은 암, 뇌, 심장 질환 진단비가 80세까지인지 그 이상인지 그거로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0세 이하까지 70세 만기, 80세 만기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X입니다. 자, 여러분도 OX 잘 구분하고 계시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벌써 이제 울상을 찌푸리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10만 원 있으시겠죠. 이상의 뭐 70세에 끝나고 막 이런 분들. 네. 네 번째는 바로 자녀 납입 기간. 그러니까 남은 이제 보험을 납입하셔야 되는 이제 기간이 얼만큼 남았냐에 대한 문제인데 네. 앞으로도 납입하셔야 되는 기간이 10년 미만이다. 그러면 O, 10년 이상 남았다면 X. 앞으로 납입을 해야 되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면 X입니다. 10년을 기준으로 더 많이 남아 있으면 X. 자, 그럼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네, 하나 마지막 남았죠? 기준은 역시나 보험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 중요한 보험이 바로 실손의료비 보험인데 이제 내가 가입한 실손의료비가 몇 세대 실손인지 그리고 실손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네. 실손보험료를 5만 원 이하로 납부하고 계시거나 2017년 4월 이후에 이른바 착한 실손이라고 하는 착한 실손 또는 뭐 최근에 출시된 4세대 실손을 가지고 계신 분은 O. 실손보험료가 5만 원 이상이거나 과거에 1세대, 2세대 실손을 가입 중이신 분은 X로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저 X 8만 원 넘게 나가는 것 같은데. 네. X가 많네요. 그렇죠. 자, 지금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보험료, 보장 범위, 보장 기간, 자녀 납입 기간, 그리고 실손 의료비가 몇 세대인지 또 실손 보험료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X가 많이 나왔다. 그런 분들은 보험을 좀 정리해 보는 것도 고려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상대적으로 내 보험 안에서도 어떤 거는 5가 뭐 3개고 어떤 거는 2개고 뭐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기준으로 가입하신 보험에 O와 X를 표시하다 보면 이제 방금 이제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O가 아니라 X가 더 많이 표시된 보험이다라고 한다면은 우선순위를 봤을 때 정리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좀 크로스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가 지금 좀 부담스럽다. 매달 생활비 어딘가 허리 졸라 매야 되는데 그런 틈이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 도움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막상 정리를 하자니까 이렇게 내 맘대로 해도 되나? 이거 좀 불안한데 이랬다 손해보는 거 아니야?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상담한 분들이 이제 60대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이분들 얘기를 좀 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부의 경우에는 남편분은 건설 현장에서 이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아내분은 이제 건물 그 미화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네. 남편분이 보험료가 이제 59만 원, 아내분이 42만 원에서 101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요. 두 분이 같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소득은 두 분 합쳐서 500만 원이 되지 않으신 상황인데 100만 원이니까 거의 뭐 그죠 30% 정도의 비용을 너무 많이 내시네요. 네. 그 상담을 신청해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이분들이 그동안 연세도 이제 60대시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보험에 가입을 하고 또 상담도 많이 받아보셨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보험료 부담은 하기 싫고 또 보험은 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보험료는 또 시원하게 좀 줄이고 싶은데 가입 건수가 원체 많고 내용도 복잡하다 보니까 뭐를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겁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일단은 가입하신 상품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두 분 합쳐서 월 30만 원의 보험료를 좀 절감을 시켜드린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면 매달 30만 원이란 여윳돈이 좀 생겼네요. 앞서 알려주신 5가지 정리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건가요? 네, 뭐 그 기준이 물론 있고, 뭐 제가 또 저의 눈으로 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왜 이제 그런 얘기할 때마다 PD님 눈치를 봐요? 그러지 제가 마요. 언젠가부터 이렇게 눈치를 안 보는 사람인데. 아니, 나쁜 분 아니에요. 좋은 분입니다. 네, 한번 또 쳐다보게 됩니다. 네.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결정은 당연히 서로 제가 이제 이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러한 부분이 상담을 받으시는 상대방 이제 시청자님 분들이 납득이 되셔야 되겠죠. 이제 그렇죠. 그게 당연히 상호간에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 상담을 제가 진행하다 보면 크게는 2가지의 그 경우, 그러니까 상담을 신청하는 이유가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가입한 보험이 제대로 가입을 한 건지 폭넓게 보장이 되는지 뭐 잘 가입한 게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편에는 보장도 물론 중요해. 하지만 당장 내가 보험료 부담이 돼서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는 유지를 못할 것 같아. 근데 뭐 정리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보험료 줄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와이즈 재무관리 그 말씀드리면서 그거 조회수 높아요. 돈 관리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일을 하고 첫 번째로 이제 그 서양에는 먼저 보험에 가입하고 그 다음 남는 돈으로 저축하고 그 남는 돈으로 이제 인생을 즐긴다, 이런 순서가 있는 건데 그 원칙에 따르면은 보험은 절대 해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만 강조를 하면 보험은 이거 100만 원 이거 무조건 가입하, 이건 건드리시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험이 참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가계에 부담이 돼서 결국 중간에 납입을 못 하시게 되면은 보장도 못 받고 그동안 납입하신 보험료에 대한 손실도 크기 때문에 우선은 가입하실 때 소득 대비 적정한 보험료 수준에서 가입하시는 게 좋고 본의 아니게 중간에 보험료가 계속 불어났다면 또는 이제 소득이 줄어서 부득이 보험료를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5가지 정리 방법을 좀 적용을 해서 먼저 한번 자가진단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게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지 5가지 가이드라인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기준 말고도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네, 뭐 추가적인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제 보험을 저희가 크게는 이렇게 상담 신청을 주시면 해당 A라는 보험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고요. 유지는 하는데 조정을 해서 일부 내용을 변경을 해가지고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3번째는 그냥 해지할 수 있는 방법. 네. 뭐 불필요하다거나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내용을 일부 조정하고 대신에 계약은 유지하는 이제 그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감액 제도인데 보장 금액을 이제 감액 말 그대로 줄이는 거예요. 이제 이걸 활용하시게 되면 현실에 맞게 어떤 보장 금액을 좀 줄이고 보험료를 이제 좀 그러니까 보험료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고요. 2번째는 이제 비슷한 방법이긴 한데 감액 완납제도라고 해서 이거는 보장 금액은 감액이 되지만 동시에 보험료도 완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사실은 적용되는 뭐 상품이라든지 또는 납입 기간도 얼마 안 남고 이제 이런 분들에게 이제 그 도움이 되시는 그런 방법인데 보장 금액은 일부 줄어들지만 감액 제도와 달리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도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0년 납입을 하는 보험인데 보험료가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한 5년 정도 남았어요. 납입은 너무 부담이 돼. 근데 이걸 해지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15년 그동안 냈는데. 냈는데. 근데 보장을 받고 싶어. 그럼 그때 이 상품이 만약에 감액 완납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전체의 20년이라는 기간 중에 뭐 계산하기 편하게 4분의 3의 기간, 75%의 기간을 납부했죠. 그러니까 내가 암진단비를 원래 5,000을 보장을 받았던 상품이라면 3,500으로 줄어들긴 하지만 보험료는 다 완납 처리가 되고 보장은 그대로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5년 동안 안 내면서 그 금액만큼은 차감이 되는 거네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저희가 적립보험료 말씀도 간혹 드리긴 하지만 적립보험료가 또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있는 상품, 그렇죠. 손해보험 상품들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적립보험료 최소한의 보험 그 금액만 납부를 이제 남겨두고 해지하시는 경우에도 어쨌든 보장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시기 그렇죠. 때문에 이것 또한 이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첫째. 보험 해지율 역대 최고의 해. 보험 해지도 지혜가 필요하다. 내가 가입한 보험 리스트를 낱낱이 알자. 네. 둘째. 보험료 보장 범위, 보장 기간, 자녀 납입 기간, 실손 의료비가 몇 세대인지 그리고 실손 보험료까지 5가지 정리 기준을 잘 확인하자. 셋째. 감액제도, 감액 완납제도 적립보험료를 최소한의 금액만 남겨두고 해지하기까지 감액과 중도 인출 기능을 활용해서 보험료를 잘 줄여보자. 네. 자, 내일 예고도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은 반짝반짝 황금빛 백세를 준비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도 양희승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